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지사까지 나섰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대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식품업계를 조사해보니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청주시가 국내 정상급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전시관을 공헌했습니다. 괴산에 꽃 양귀비 100만 송이가 만개하면서 도시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제선이 늘면서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은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항에 가보면 내국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지요. 이에 김영한 지사까지 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개항 이래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해 68만 명 이상 늘었고 국제선 이용객 수는 회복을 넘어 3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기 국제선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 이용객 수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2019년 약 17만 4천 명으로 국제선 이용객의 35%를 차지했던 외국인들이 지난해엔 약 2만 3천 명, 4.4%에 그친 겁니다. 올해 역시 전체의 5%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현상은 청주공항의 노선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7개국 12개의 국제노선 대부분이 내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들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4개 노선 가운데 10개가 중국 노선이었고 이 노선을 이용해 14만 명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중국 노선은 당시에 비해 5분의 1인 2개로 줄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를 콕 집어 칭다오와 호찌민 등지의 노선 신설을 요청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에어로케이의 성장과 함께 조금 우리 도민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웃바운드로 하는 공항에서 인바운드를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개설한 노선을 이용해 외국인 유치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때 충북을 많이 찾았던 일본인 관광객들은 엔저가 지속되며 해외여행 수요가 줄었고 단체 관광 위주였던 중국은 코로나 이후 소규모로 바뀌면서 청주를 통한 입국을 유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가뜩이나 슬롯이 부족한 청주공항에서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노선을 신설하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회사는 아직 좀 적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사실이고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회사도 더 성장해 나가고 말대로 좀 돈도 이제 좀 흑자를 더 사회에다가도 더 기여도 많이 하고 지역에 대해서도 더. 다만 하루 2번 타이베이를 매일 오가는 노선이 생기면서 대만 관광객이 늘어난 건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민선 8기 관광객 5천만 명 달성을 선언했던 충청북도. 공항 정상화 원년을 맞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병원 이전이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새 청주시청사 건립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청사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은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0일 의료법인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충청북도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청주병원이 건물을 빌려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하려 했지만 충청북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 하반기 새 청사 착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상승한 산업 현장, 바로 식품업계입니다. 20, 30대 젊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5, 60대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데 막상 채용해보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냉동 탕수육 생산 공장에서 8년째 지게차를 운행하는 77살 현석태 씨. 좁은 공간에서도 능숙하게 상품을 옮겨 싣습니다. 현 씨는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회사와 함께 하는 게 목표입니다. 누가 77세 된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또 저도 또 여기가 아니면은 이제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회사 일을 했고. 최고령 현 씨를 포함해 37명이 일하는 이 회사의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국내 식품산업 현장에서 이 같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고용 인원은 33만 명 가량인데 실제 50, 60대 이상 고용 비율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규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정년 연장이나 촉탁 계약을 통해 계속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 노무를 넘어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50, 60대 이상의 근로시간과 임금, 작업량 대비 생산성이 20, 30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희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근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젊은 층 채용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인력을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기업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인력들이 좀 어떤 잘 자신의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어떤 그런 공간 조성, 그다음에 작업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갖춰질 때 결국에는 그것들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고령 인력 생산성의 가치가 현장에서 확인되면서 젊은 층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산업 인력 양성 계획 재편과 지원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충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대는 어제 고창섭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내년 125명, 이듬해부터는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칙 개정은 내일 대학평의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교무회의가 열린 대학본부 앞에는 의대생 50여 명이 모여 증원 반대와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의 40%인 지역 인재를 충청권이 아닌 충북으로 한정해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충주시 의원은 어제 임시회에서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에 진학하는 충북 학생은 정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역 인재 전형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범위를 충청에서 충북으로 축소하고 도내에서도 의료 취약 지역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꿀잼 도시를 공약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를 자신의 두 번째 민자 관광시설 유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대형 LED에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발밑에선 고래가 지나갑니다. 해양 생물이 떠다니며 마치 수족관에 온 듯한 효과를 자아내는 화면에 시민들은 시선을 고정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테마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런 미디어 아트를 위한 전용 전시관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민간 투자자인 가경인베스트가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내수 초정지구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1년 전 청주시와 비공개 협약을 맺고 부지 매입까지 마쳐 이르면 10월 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내 최대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제작한 굴지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콘텐츠 제작 업체가 현대 퓨처넷이라는 업체인데 전국적으로 기술력으로는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그 기술을 믿고.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들어설 이곳 청주 내수 초정지구는 지난 2012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초정행궁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시설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을 테마로 한 기존 초정행궁 옆으로 당장 오는 9월 초정 스파와 치유 음식을 주제로 한 281억 원 규모의 초정 치유마을이 준공되고 내년에는 사업비 187억 원 규모의 사주당 태교랜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낭성 코베아 캠핑랜드에 이은 민선 8기 두 번째 민자 관광시설 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숯불까지 스파타리 제가 개관이 됐으니까 장소 스파까지 이어지고 주변에 코베아 캠핑장이라든지 다른 관광 명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가 전망한 전시관 방문객은 연간 30만 명 이상, 641억 원의 생산 유발과 306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공언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괴산의 꽃 양귀비 100만 송이가 만개하면서 거대한 빨간색 꽃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빨간맛 페스티벌이 도시 전체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괴산읍을 가로지르는 동진천변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혹의 빨간색을 입힌 주인공은 100만 송이의 꽃 양귀비. 하천변 3km를 따라 봄바람에 출렁이며 붉은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백일홍도 꽃 양귀비 보란 듯 역시 빨갛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천변 주변에는 야생의 노란 금계국이 피어 꽃 양귀비를 더욱 붉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예뻐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건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예뻐요. 꽃 양귀비는 올해 처음 열리는 빨간맛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볼거리입니다. 지난 늦가을 씨를 뿌려 꽃을 피우기까지 꼬박 7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날씨가 좀 이상기후 때문에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뜨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빨간맛 페스티벌이 열릴 행사장도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행사를 알리는 에두벌룬이 띄워졌고 천막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빨간맛 페스티벌은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붉은색을 연결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주제도 괴산을 핫하게로 잡았습니다. 괴산이 이제 빨간 고추니까 고추가 빨갛잖아요. 또 김장축제도 고춧가락도 빨갛고 또 절모의 패기가 빨간 거로 맞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다 보니까 야 빨간색 페스티벌 하자. 빨간맛 페스티벌은 오는 24일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빨간 꽃길 걷기, 빨간맛 컬러런 등 빨간색을 입힌 다양한 행사로 꾸며지고 빨간색 옷과 신발을 입고 방문하면 먹거리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재미도 더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한편 이 꽃 양귀비와 달리 일반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죠. 이 농촌 지역에서 이런 마약성 양귀비를 몰래 기르던 농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경찰이 세종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꽃이 핀 나무줄기를 압수합니다.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입니다. 70대 남성은 어디선가 얻어온 양귀비의 씨앗을 심어 여러 해 동안 양귀비 100여 그루를 몰래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세종시 북앙면과 전의면에서만 농민 7명이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꽃이 예쁘다거나 통증 완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전국에서 압수한 양귀비의 양은 16만여 그루로 1년 전보다 40% 늘었습니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을 가공할 수 있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주 이하는 훈방 처리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인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목이 졸린 타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상주시에서 56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집단 장염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제천의 모 초등학교 학생 39명이 구토와 설사 등 장염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학생들과 학교 조리실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이 일주일 만에 21건으로 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장현면과 충주시 동량면,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에서 과수화상병 4건이 추가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12.5헥타르로 늘어 지난해 전체 피해 면적의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부분 발생한 2곳을 제외한 19개 과수원에서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충북 후보자 21명의 선거 비용은 40억 9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9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동남 4군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3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같은 지역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3억 3,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청주권 4개 선거구의 양당 후보들은 평균 2억 원 안팎의 선거 비용을 썼으나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는 3,700만 원, 무소속 우근원 후보는 가장 적은 27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9.9로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가계 수입 전망이 2.1포인트, 생활 현평 전망은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청주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어제 청주시청과 공사 현장 부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자신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 변경 없이 거주하면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며 시행사와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